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현대소설 박원서님의 나목입니다. 자, 그 그림은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자, 여기 이 그림이 박수근 화백의 나무와 두 여인이란 그림인데요. 여기 이 나무가 옛날에 볼 때는 고목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나목이었다. 나목과 고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이 여인들이 의미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자, 도움되는 국어자료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목과 나목의 차이는, 자, 그 그림은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자, 불안으로, 내가 이제 6.25 전쟁 후에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예술 작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원서 나목 해설,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하여 그의 그림에 대한 인상을 글로 형상화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이경이라는 여성 화자의 눈을 통해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오키도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문장이 너무 기네요. 제가 써도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정신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을 두고 전쟁의 삭막함 속에서는 고목으로, 전쟁이 끝나고 삶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나목으로 인식하는 평범한 한 여인의 눈을 통해 시대의 아픔을 통찰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던 진정한 예술가의 태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자,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줍니다. 자, 김혜순의 납작 박수근 화백을 위하여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보고 느낀 것을 적은 시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고요. 국어는 원리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법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 이건 편하게 하는 공부죠. 이거는 100%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이 소설은 6.25 전쟁 혼란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화가인 오키도와 나가 맺었던 인연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전쟁의 피해가 가시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가난함 속에서도 진정한 예술가의 정신을 잃지 않았던 오키도와 그를 사랑했던 젊은 날의 나의 이야기가 세월이 흐른 뒤에 오키도 유작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매개로 나의 삶에 다시 환기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옛날에 오키도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사랑했지만 결혼도 다른 사람하고 했죠. 그래 나중에 남편하고 같이 오키도 유작전에 가서 보니까 옛날에 고목이었던 그림이 나목이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혼란과 방황 속에서도 세속적인 삶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기에 오키도의 가난한 삶을 사랑할 수 있었지만 결국 테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오키도와의 인연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나는 유작전에서 오키도의 그림 나목을 보고 오키도가 추구했던 진정한 삶과 예술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6.25 전쟁 중에 폭격으로 두 오빠를 잃은 이경은 그 폭격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서울의 고가에서 호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오빠들이 죽은 후 어머니는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이경은 이런 암울한 집안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이경은 생계를 위해 서울 명동에 있는 미 8군 PX의 8군 물건 파는 가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상 화부에서 미군들로부터 초상화를 주문을 받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초상화부에 화가 오키도가 새로 옵니다. 이경은 황량한 풍경이 담긴 눈을 가진 오키도에게 마음을 끌립니다. 오키도는 이경이 그림값을 받아준 데 대한 보답으로 이경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고 두 사람은 술을 따라 마시는 장난감 침팬지가 있는 왕거점 앞에서 침팬지를 보기도 합니다. 이경은 오키도에게 사랑을 고백하지만 오키도는 자신들이 서로 어울리는 사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키도는 진짜 화가가 되고 싶다고 미치도록 그리고 싶다고 말하고는 며칠 동안 초상화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경은 오키도가 걱정되어 집으로 찾아가고 그곳에서 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봅니다. 그것은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뿌연 화면에 꽃도 열매도 잎도 없는 참담한 고목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경은 오로지 불투명한 공간에서 죽어가는 고목을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남자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뒤에 본문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경의 어머니는 죽게 되고 얼마 후 이경은 자신에게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소망을 품고 있는 태수와 결혼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경과 태수는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경과 태수는 신문에 고 오키도 유작전이 열린다는 기사를 읽게 되고 이경은 그가 다시 죽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태수와 함께 유작전에 간 이경은 지난날 오키도가 그리고 있던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은 가뭄입니다. 가뭄 속의 고목이 지금의 자신에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음을 알게 되고, 자, 고목은 그 부정적이고 나목은 긍정적임이겠죠. 과거의 제 모습과 자신에 대한 오키도의 의미를 뚜렷이 자각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물 정리해 볼게요. 나 이경, 전쟁의 상처, 두 오빠를 자신의 실수로 죽게 했다는 죄책감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중 오키도의 예술에 이끌려 사랑하게 됩니다. 불안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현재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키도는 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한 인물이고 미군 PX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살지만 진정한 예술 정신을 지닌 화가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술을 지킵니다. 젊은 날 나의 정신적 성숙을 가능하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황태수는 나의 남편으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입니다. 미군 PX 전기공으로 단란한 가정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으로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자, 작품의 상징적 의미를 볼게요. 고목은 생명력이 고갈된 나무로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나의 일상적 세계를 상징합니다. 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나목은 봄을 기다리며 생명력을 지닌 나무로 오키도의 예술 세계를 상징합니다. 오키도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예술, 참된 예술을 추구했죠. 나목에 나타난 복합적인 갈등 구조입니다. 나목은 이경과 오키도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사회의 복잡한 갈등 양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키도에 대한 이경의 사랑은 아버지와 오빠, 즉 남성들의 부재에 따른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러나 그 결과로 어머니와 딸, 즉 여성들의 관계 깊은 갈등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와도 갈등 상태에 빠집니다. 한편 극한적인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라는 사회적 환경이 인간 사이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6.25 전쟁 중에 폭격으로 두 오빠를 잃은 나 이경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미군 부대 안의 초상화 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나는 어느 날 초상화 가게에 일하러 온 오키도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오키도의 황량한 분위기에 나는 매력을 느끼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오키도가 가게에 나오지 않자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가고 거기에 고목이 그려진 그림을 보게 됩니다. 자,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하나의 나무는 앞에 나온 그림이었죠. 앞에 제가 표지에 보여준 그 그림입니다. 자,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뿌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고목. 자, 고목은 말라 죽은 나무잖아요. 그게 죽어 있는 나무다 이런 뜻이죠. 오키도의 황량한 내면 세계를 반영한 말라 죽은 나무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의 절망적 상황에서의 판단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봄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 농담은 옅고 짙은 것이죠. 짙고 옅음입니다. 흑백 그림은 색이 없잖아요. 그 엷은 검은, 진한 검은색과 엷은 검은색이 있죠. 그걸 농담이랍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돌오돌한 질감을 주는 게 제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부유하고 있다. 떠다니고 있다. 자, 이건 뭡니까? 내가 추측하는 오키도의 내면이 담긴 그림이다. 한 발은 가뭄이죠. 고사한 나무.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광선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가? 그 가뭄이 있다면 태양이라도 내려줘야 한다. 그게 없었다는 거죠. 태양이 없는 한 발,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한 발, 무채색의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 이건 뭡니까? 한 발은 심한 가뭄이고요. 그 태양의 광선 같은 밝고 화려한 색을 나는 좋아합니다. 자, 무채색의 화면이 짙은 안개는 바로 부연 혼돈과 연결됩니다. 왜 그런 잔인한 한 발이 고사시킨 고목을 나는 그의 캔버스에서 보았을까? 자,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의 주관적 평가고요. 나중에 죽은 고목이 아니라 희망의 나목임을 알게 됩니다. 오키도의 그림에서 고목을 보는 납니다. 나는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감상안이 거의 없지만 그림을 단순하게 사랑하고 즐겨왔다. 감상하는 안목, 감상하는 능력이죠. 국민학교 교실 벽을 장식한 그림에서부터 화랑에 전시된 유명 무명 화가들의 그림들, 또 인쇄 잘 된 화첩의 대가들의 그림들을 사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이죠. 좀 화려하고 색이 좀 색감이 있는 그런 그림을 좋아합니다. 나는 그런 그림들에서 어떤 언어를 시작했다기보다 그냥 빛과 색깔을 즐겼다. 삶의 기쁨이 여러 형태의 풍성한 빛깔로 나타난 그림들을 사랑했다. 화려한 그림을 좋아했죠. 이렇게 나의 그림에 대한 눈은 오색 풍선을 동경하는 아이들처럼 포목점 앞에서 아름다운 천을 선망하는 여인처럼 소박하고 단순했다. 포목점 안에 보면 천이 여러 가지 색의 무지개색이 있잖아요. 자, 나의 예술관과 편협한 감상안이 여기 드러납니다.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내 이런 소박한 감상안은 그의 그림에 적잖이 당혹해하고 있었다. 나는 화려한 색 그림을 통해 삶의 기쁨을 보려 하는데 히도의 그림은 무채색의 우연 안개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다고 그죠? 오키도의 그림을 보고 당황하는 나. 부인이 골목까지 따라 나왔다. 그림을 보고 나온데 이제 부인이 따라 나왔겠죠. 오키도의 부인입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한 남자한테 부인이 있었으니까 좀 안 좋은 감정이 또 있겠죠.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자, 색이 없고 어둡고 우울한 그림이었어. 이건 나의 의아함이죠. 그 아주머니, 부인이죠. 신뢰와 대조가 됩니다. 아주머니는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머니는 좋아하세요?
그러면요, 그분 그림인걸요. 자, 오키도에 대한 아주머니의 신뢰와 사랑이 보이죠. 아주머니는 좀 더 그분을 위해 뭔가 해드려야겠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키도가 그렇게 어두운 그림을 그린 것은 당신이 안 해줘서 그렇다. 참 당돌하죠.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분이 살림 걱정 없이 마음껏 그림만 그릴 수 있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학생한테도 부끄러워요. 원체 애들이 많아서. 자, 살림 걱정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키도가 그림을 못 그리는 걸 내가 참 그것 때문에 죄송하다는 것이죠. 학생은 나 이경이죠. 아주머니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고 계시는군요. 부끄럽지만요. 그래요. 아주머니가 부끄러워할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부인이 남편에 대한 내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모르겠구먼. 제가 보기엔 아주머니는 화가의 부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자, 당신은 그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입니다. 내가 오키도에게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다 거절당했죠. 자, 오키도의 부인을 비판하는 아이고요. 그분의 그림에서 그 절망적인 공상을 못 읽다니. 자, 절망적인 골상. 나는 오키도의 그림에서 절망적인 오키도의 내면을 봤다라는 거죠. 공상이 어디 나만의 책임인가요? 난 그분이 가난을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게 방파제 역할을 하기만도 벅차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난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과 빛깔의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기쁨의 기갈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기갈, 목마름이죠. 기갈은 배고픔과 목마름이다. 그죠? 이게 그림에 담겨 있다. 부인의 내조가 부족해서 오키도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은 아직 너무 어리고 그림에 대해 너무 무지해요. 붉긋해야만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나의 그림 보는 눈이 편협하다고 지적하는 부인입니다. 그녀는 나를 의젓이 타일러들었다. 나를 왈칵 그녀를 짓밟아 버리고 싶었다. 자, 그림은 시각은혜예요. 전 그분의 그림을 보고 그분의 빈곤과 절망을 읽었어요. 빈곤과 절망. 그림에서 내가 읽은 것이죠. 아주머니는 좀 더 그분에게 삶의 기쁨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기쁨을 안 줘가 그렇다. 이 이야기죠. 아무도 나만큼은 그분을 모실 수는 없을걸. 야, 내가 하자는 잘하고 있다. 니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죠. 저는 할 수 있어요. 호전적이고 아주 도발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기분 나쁘죠, 부인 입장에서도. 저라면 선생님의 죽은 나무 등걸 따위를 그리는 거 고목이죠. 고목, 히도의 그림에 대한 나의 판단이죠. 본인이 차라리 옷을 벗고 제 몸뚱이를 그리도록 하겠어요. 자, 오키도의 그림과 삶에 대한 부인과의 대화인데 부인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자, 중간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미군부대 전기공이었던 황태수와 결혼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오키도의 유적전에 가서 자신이 전에 보았던 나무 그림이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에세이에 관 하랑은 3층이었다. 숨차게 계단을 오르자마자 화랑 입구였고 나는 미처 화랑에 들어서기도 전에 입구를 통해 한 그루의 커다란 나목을 보았다. 나목.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이 남은 나무죠. 자, 이 나목은 어떻습니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 생명을 기다리는 나무, 희망을 꿈꾸는 나무가 됩니다. 나는 좌우에 걸린 그림들을 제쳐놓고 빨려들듯이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그림에 끌리는 나죠.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이를 업은 한 여인은 스승이고 짐을 인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다. 자, 그림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박수근 화백의 나무와 여인이 그림임이 드러납니다. 제가 PPT 앞에서 그걸 보여줬죠.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가뭄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은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자, 어두운 단칸방 오키도 집에서 봤을 때는 그 고목이었는데 죽은 고목이 아니라 지금은
맺고 봄을 준비하는 나목이었다. 나목은 벌거벗은 나무라는 뜻이죠. 잎이 떨어진 나무입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자, 같은 작품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 나의 인식이 변화했는데 그건 아마 정신적으로 또 생활의 안정, 이런 것들 정신적으로 성숙했고 생활의 안정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김장철 소설이 바람에 떠는 나무, 소설이 바람은 소설바람, 으스스한 가을바람입니다. 그 떠는 나목이고 이제 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은 나무의 마음이죠. 나무의 마음은 봄의 향기가 애답도록 절실하다. 나무는 봄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힘겨운 겨울이지만 봄을 기다리는 나무다.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속에서도 뭐 천천히 여유있게 기다리고 있죠.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 애기를 업고 또 짐을 이고 가죠. 그림에 대한 나의 새로운 인식입니다. 전에는 빈곤과 가난이었는데 지금은 꿈과 희망이죠.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엔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목은 당당히 버티고 있죠. 어려운 시절에도 희망을 품고 있는 나목입니다. 나는 호련히 오키도시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전쟁 후 상황이잖아요.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뭡니까? 호련이는 갑자기죠. 갑자기 오키도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걸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무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 내가 그 나무 곁을 오기도 하고 뭐 결혼하지는 않았잖아요. 스쳐간 사이였죠.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그 봄도 안 왔는데 녹음은 아주 푸른 나뭇잎이잖아요. 나무 그늘 푸른 나뭇잎이 그늘도 푸른색으로 보이는 게죠. 그 빽빽한 잎이 달린 나무를 기대했으니까요. 자, 괴로웠던 내가 의지하고 싶어 아마 오키도를 좋아했겠죠. 나무와 여인이 그 그림은 벌써 한 외국인의 소장으로 되어 있다. 참 이것도 이 유명한 그림이 또 외국인이 소장하고 있다니 그것도 애달프다 그죠. 나무는 꿈을 꾸고 있었잖아요. 여인은 현실을 지향했죠. 나무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데 여인은 어, 지금 뭐 현실을 지향했으니까요. 나무는 결국 오키도고 여인은 나일 수도 있겠죠. 오키도의 그림이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음을 깨닫는 나입니다. 나는 S회관을 나와 잠깐 망연했다. 그 망연하면 생각 없이 멍하다, 몽롱하다는 거죠. 오랜 여행 끝에 낯선 역에 내린 듯한 피곤인지 절망인지 모를 망연함. 자,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오키도를 이해하면서 그 오랜 여행 아닙니까? 옛날에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요. 피곤을 느끼는 거죠. 깨닫고 나니까 피곤해졌다. 그죠? 그런 망연하면서 남편이 나를 구했다. 자, 과거에서 남편이 현실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어디서 차라도 한잔하고 쉬었다 갈까? 저기가 어때요? 자, 나는 턱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덕수궁을 가리켰다. 덕수궁 요즘 서울시청 부근에 있죠. 서울시청 부근에 있는 궁전인데 아마 고종 황제의 궁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수궁 속에 은행의 낙엽은 한층 더 찬란했다. 나는 또 이런 거 색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은행나무 벤치에 앉아서 황금빛 세례에 몸을 맡겼다. 자, 은행나뭇잎 세례죠. 세례는 종교에서 아마 죄악을 씻는 그런 의식이겠죠. 기독교에서. 자, 황금빛 세례, 은행나무에 몸을 맡겼다. 아이들이 뛰고 여인들이 거닐고 퇴색한 잔디에 쏟아지는 가을의 양광은 차라리 봄보다 따숩다. 양광은 따뜻한 햇빛이죠. 태양의 빛, 따뜻한 햇빛이고요.
아이들 데려올 거. 자, 나를 현실로 또 돌아오게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다시 나를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였다. 남편은 일상적 세계로 돌아오게 하죠. 상식적인 세계가 바로 일상적인 세계다. 그죠? 일상으로 돌아온 납니다. 빨간 풍선을 놓친 계집 아이가 자지러지게 운다. 자, 빨간 풍선은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이건 이상이겠죠. 젊은 시절의 이상과 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빠져들듯이 풍선은 멀어져 간다. 자, 이상과 꿈이 멀어져 갔다는 거죠. 내 옛날의 꿈, 그것들도 지금 멀어져 간다는 그런 뜻이겠죠. 드디어 빨간 점을 놓치고만 나는 눈물이 솟도록 하늘의 푸름이 눈부시다. 빨간 점은 풍선, 꿈과 이상이죠. 현실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새로운 깨달음으로, 이건 아마 깨달음의 눈물이겠죠. 행복감을 느끼는 납니다. 옛날에는 고목이었는데 지금은 나무인 것을 깨달았잖아요. 옛날에는 죽음의 나무였는데 지금은 희망의 나무, 생명의 나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한빡 하늘을 담고 있다. 눈에 그 맑은 하늘이 눈에 비친다는 거죠.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의 앳된 갈망이 없다. 결혼 초기에 가졌던 어떤 사랑과 열망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죠.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지 않는 놈. 남편은 현실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일상적이고 세속적이며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남편이었다. 부수수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 다시 낯설다. 자, 남편의 모습에서 일상의 삶을 보는 나입니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춘다. 코옥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여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내가 이런 굉장히 감각적인 여자다, 그죠?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아마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일상적 삶에 갇혀있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었어죠. 또 안쓰러웠어.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 했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 했다. 자,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우수수 바람이 온다. 자, 착잡한 나의 심리를 보여주는 그런 배경이죠. 밝고 환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노란 나뭇잎, 푸른 하늘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우수수하다, 그죠? 이미 낙엽을 끝낸 분수가의 어린 나무들이 벌겋성이 몸을 애처롭게 떨며 서로의 가지를 비빈다. 바람이 부는 모양이다, 그죠? 그러나 그뿐 어린 나무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이 간 후에도 마냥 떨고 있었다. 어린 나무들은 아마 서로의 호감이 있으면서도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젊은 나와 오키도다, 그죠? 나와 오키도는 서로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그냥 떨고 있었다. 자, 인간의 근원적 고독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때도 그 오키도를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자,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충동을 느끼는 나입니다.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이고 전후소설이고 내가 인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성장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은 체험적이고 또 사실적이고 고백적이다. 자, 줄리아는 삶의 시련을 통한 내면의 성숙. 자, 젊은 날의 내면 갈등과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 초상은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술가의 초상과 고독한 청춘기의 성숙 과정. 우리 많은 아픔을 겪고 이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한 한 여인의 고독과 진정한 예술가의 만남을 통한 정신적 성숙입니다. 특징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배경은 1950년대 겨울 서울입니다. 실존화가 박수근을 모델로 오키도라는 가상인물을 설정하여 전개하고 있고요. 남옥이라는 상징적 소재로
인간의 삶을 투영하여 주제를 형상화했습니다. 고목과 나목을 대비하여 나목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고요. 인물의 내면 세계를 섬세하고 치밀하게 서술합니다. 나와 인물 오키도의 관계를 대응시켜 주인공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박완서가 박수근을 사랑했나? 그건 아닙니다. 그죠? 그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수근이라는 모델로 해서 오키도라는 가상 인물을 설정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